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중엽 경상도 하동 땅에는 막동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이름이 막동이었지요. 이 막동이네 집은 노비였는데 노비의 아이는 자라서 노비가 되는 것이 나라의 법도였지요. 막동아, 너처럼 똑똑한 아이에게 이런 팔자를 물려줘서 미안하구나. 괜찮습니다, 아버지. 노비로 태어났다고 행복해지지 말란 법이 있나요? 전 열심히 노력해서 꼭 재미나게 살고 말 것입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고맙구나. 막동이는 밝고 씩씩하게 대답하였답니다. 꼬마 머슴이 된 막동이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최대감 댁에서 일을 했습니다. 막동이는 어떤 일을 해도 사력 있게 처리하였기에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없었지요. 그럼에도 자기 재주를 내세우는 일이 없으니 최대감 댁에서는 누구나 막동이를 아끼고 잘 대해주었답니다. 헌데 대감집 고명딸 시은이만은 그런 막동이를 고깝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다들 막동이만 귀여워하고 노비 집안 애가 뭐가 그리 기특하다고 난리람? 시은이는 막동이와 비슷한 또래였지요. 그런데 시은이는 아주 장난꾸러기에 말썽만 부리는 왈가닥 소녀였답니다. 아버지인 최대감의 말 외에는 귓등으로 들으니 어디 말릴 수나 있겠습니까? 하여 대감집 사용인들은 시은이만 보면 슬슬 피하는 것이었죠. 막동이 걔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두고 봐. 내가 아주 골탕을 먹여줄 테다. 반대로 일 잘하고 예의 바른 막동이는 귀여움을 받으니 시은이는 질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시은이는 틈만 나면 막동이를 괴롭혀댔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심부름은 물론이고 여차하면 없는 잘못을 지어내 모함까지 하였지요. 어찌나 막동이를 괴롭히는지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답니다. 막동이가 집안 머슴이라고 함부로 대해서 되겠느냐? 사대부 집안 여식답게 포용과 관용의 덕을 기르도록 해라. 아버님, 잘못하였습니다. 에잉, 쯧쯧쯧. 어째 노비 집안 아이보다도 속이 좁아서 원. 보다 못한 아버지 최대감이 시은이를 따끔하게 야단쳤지요. 시은이는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허나 시은이 요것이 반성을 할 리가 없지요. 아버지 앞에서는 잘못했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막동이를 더 미워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대감 일가가 마을 뒷산의 청포사에 나들이를 갔을 때였지요. 대감 가족들을 태운 가마가 줄지어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지난 장마로 기둥이 부실해진 탓일까요? 마침 시은이가 탄 가마가 다리를 지날 때 갑자기 기우뚱하고 흔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가씨, 가마가 쓰러진다. 모두가 어어하는 사이에 가마가 물에 빠지고 말았지요. 기겁한 시은이가 가마 바깥으로 나왔지만 그만 찬 물살에 휩쓸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시은이가 강물에 떠내려가게 생겼구나. 누가 우리 시은이를 좀 구해주게. 최대감은 발을 동동 굴렀지요. 최대감뿐 아니라 집안 사람들 모두가 사색이 되었답니다. 허나 저 급류에 누가 뛰어들겠습니까? 다들 차마 움직이지는 못하고 눈알만 굴렸지요. 그때 막동이가 나섰지요. 막동이는 긴 밧줄을 허리에 감고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아씨, 제 손을 잡으세요. 시은아 씨, 정신 차리시고 어서 제 손 잡아요. 시은이가 막동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헌데 그러면 뭐합니까? 둘은 같이 떠내려가는 것이었죠. 저러다 물속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갑자기 막동이 허리에 감긴 밧줄이 팽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막동이는 물에 뛰어들기 전에 나무에 밧줄을 단단히 묶어둔 것이었죠. 덕분에 물살에 휩쓸려도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영악한 아이였지요. 못들 하는 게야. 어서 밧줄을 당겨 아이들을 구하지 못하겠느냐. 최대감이 불호령을 터뜨리자 정신을 차린 하인들이 밧줄을 당겼지요. 힘을 합쳐 줄을 끌어당기니
막동이와 시은이는 마침내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답니다. 시은아, 괜찮으냐? 응, 말 좀 해보거라. 괜찮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좀 춥습니다. 걱정 말거라. 내 얼른 불을 피워주마. 최대감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시은이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정말이지 막동이가 아니었으면 시은이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막동아. 네 덕분에 우리 시은이가 목숨을 건졌다. 내가 너한테 아주 큰 은혜를 입었구나. 아닙니다. 평소 대감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아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자,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말해보거라. 잠시 생각하던 막동이는 아주 뜻밖의 말을 하였지요. 그건 바로 글 공부를 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최대감은 눈이 휘둥그레해졌지요. 막동아, 네가 아무리 글 공부를 하더라도 노비는 과거를 볼 수 없단다. 비록 네 머리가 총명하나 이는 나라의 법도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저는 지금껏 가망론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여 고금의 성현의 말씀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 수 없으니 갑갑할 노릇이지요. 저는 이 갑갑함을 풀 수 있으면 족합니다. 막동이의 말이 최대감의 마음을 울렸지요. 하여 최대감은 내일부터 시은이와 함께 사랑방으로 와서 글을 배우라고 하였지요. 이후로 막동이는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는 최대감에게 글을 배웠답니다. 워낙에 총명한 아이인지라 웬만한 사대부 집안 아이들보다 배우는 것이 빨랐지요. 너 또 책 보고 있냐? 흥, 노비로 태어나서 글 공부는 왜 하니? 과거도 못 볼 텐데. 물론 그렇지요. 하오나 배움은 꼭 출세를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 공부는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 주니 알면 알수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서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시은이는 여전히 알쏭달쏭한 표정이었죠. 막동이는 그런 시은이가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씩 웃었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야 아가씨가 위험하면 또 구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흐흐흐, 앞으로도 날 구해줄 거다 이 말이냐? 물론이고 말고요. 아가씨가 위험에 빠지면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해드리겠습니다. 막동이의 말에 시은이는 비로소 해맑게 웃었지요. 오냐, 난 막동이 너만 믿고 있을 테니 꼭 구해주러 와야 한다. 네, 아가씨. 그 뒤로 시은이는 더 이상 막동이를 괴롭히지 않았지요. 오히려 막동이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과자나 사탕 따위를 들고 와서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시간이 나면 함께 놀기도 하였답니다. 아씨, 달개비가 꽃을 피웠습니다. 파르스름하니 이쁘기도 하다. 이리 줘보거라. 묶어서 가락지를 만들어야겠다. 제가 해드리지요. 둘은 아주 친해져서 어딜 가든 함께 돌아다니곤 하였지요. 시은이가 가끔 막동이를 향해서 웃으면 그게 또 얼마나 예쁜지 어린 막동이 가슴이 콩콩 뛸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한 날이 이어져서 어느덧 2해가 지날 때쯤이었지요. 조선 땅 전체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고 무시무시한 왜군이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왜구다. 왜구가 쳐들어온다. 하동 땅에도 왜군이 몰려들었습니다. 물밀듯이 밀려온 왜군은 가로막는 사람을 모조리 죽이고 감나가는 것은 죄다 빼앗았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사방팔방으로 달아났지요. 허나 하동의 큰어른인 최대감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솔과 마을 사람들을 모아 하동 수비에 한몫 보탤 작정이었죠. 최대감과 사람들이 마을 어귀에 진을 치자 왜군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왜군의 조총은 무슨 천둥치는 것 같구나. 도저히 당할 재간이 없다. 후퇴하라. 허나 하동의 수비군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몰려온 왜군의 조총이 불을 뿜고 기다란 칼이 사람들을 풀잎처럼 쓸어넘겼지요.
끝까지 버티던 최대감이 목숨을 잃고 대감의 일가도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시은아 씨, 어디 계셔요? 시은아 씨, 대답 좀 해보셔요. 대감의 고명딸 시은이도 그 난리통에 그만 사라지고 말았지요. 막동이는 목이 터져라 시은이를 찾았습니다. 허나 폐허가 된 하동을 아무리 뒤져도 시은이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죠. 몇 날 며칠을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던 막동이는 결국 눈물을 뿌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왜군의 포위망을 조용히 빠져나왔지요. 시은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 멀리서 비명과 고함 소리,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막동이는 피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먹지도 자지도 않고 달린 막동이는 조선군의 진지에 당도한 뒤에야 지쳐 쓰러졌습니다. 왜군의 포위망을 빠져나온 건가? 용하기도 하구먼. 이거 아무래도 하동 쪽에서 온 아이인 것 같은데. 필사적으로 빠져나온 막동이는 꾀죄죄한 것이 떼국물이 줄줄 흘렀지요. 이를 불쌍히 여긴 병사들은 막동이에게 물과 음식을 주었답니다. 허나 막동이는 장군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지요. 하여 병사들은 막동이를 권율 장군께 데려갔습니다. 하동마저 떨어졌단 말이냐? 이거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권율 장군은 하동이 함락되었다는 말에 수심이 깊어졌지요. 특히 최대감이 최후까지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했다는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막동이라고 했느냐? 왜군을 뚫고 이 소식을 가져오다니 참으로 장하구나. 혹시 바라는 것이 있느냐? 권율 장군은 장정들조차 엄두도 못 낸 왜군의 포위망을 어린 소년이 빠져나왔다는 것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막동이는 권율 장군 앞에 머리를 조아렸지요. 장군, 저는 꼭 왜적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부디 절 병사로 삼아주십시오. 반쪽과 다름없던 시은이를 잃어버린 막동이는 복수심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요. 하여 왜군과 싸우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답니다. 그때 막동이의 기세가 사뭇 예사롭지 않음을 느낀 한 인물이 나섰습니다. 죽기를 각오했다. 그렇다면 그 목숨을 어디 한번 내게 맡겨보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일개 병사로 죽으면 허무하지 않겠느냐? 그보다 도령의 목숨, 큰 일을 위해 한번 써보는 것이 어떤가? 권율 장군의 사위이자 조선군의 책사인 이양복이었죠. 이양복은 성품이 용맹하고 꾀가 많아 조선군을 여러 차례 위기에서 구해냈답니다. 권율 장군도 이양복을 가장 신임하고 있었지요. 그런 대선비 이양복이 막동이에게 목숨을 맡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대감, 저는 천한 노비이옵니다. 대감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제 우둔함이 대감께 누를 미칠까 두렵습니다. 예키 이 사람아, 이런 난세의 양반이면 어떻고 노비면 어떠한가?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인데 지금 신분 따위를 따져서 무엇하겠는가? 하여 막동이는 마음을 고쳐먹고 이양복을 따라 나섰지요. 헌데 이양복은 막동이에게 무슨 임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스승으로 삼아 공부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려면 먼저 앉아야 하는 법. 도령은 내 밑에서 앉는 법부터 새로 배우게나. 막동이는 그날부터 이양복 밑에서 학문과 무예를 배웠습니다. 이양복은 막동이뿐 아니라 이괄, 이시백, 김유, 한명년 등 쟁쟁한 소년들을 모아 가르쳤지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양복의 생각이었습니다. 노비의 아들이 합류한다더니 멀끔하게 잘생기기만 했구먼. 나는 이괄일세. 나는 이시백이라고 한다. 반갑습니다, 여러 자제님들. 저도 스승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이양복의 제자들은 막동이를 차별하지 않고 동료로 대우하였지요. 이에 감동한 막동이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병법과 무술을 단련했습니다.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막동이는 무시무시한 소년 장수가 되었지요. 간악한 외놈들아, 내 칼 앞에 무릎을 꿇어라. 막동이는 첫 출전에서 왜군 여럿을 배웠답니다. 칼 잘 쓰기로 유명한 왜군조차 막동이의 솜씨를 당해내지는 못했지요. 그렇게 막동이와 이양복의 다른 제자들은 각지에서 왜군과 맞서 싸워 잇따라 공을 세웠답니다.
그 여세를 몰아 조선군의 반격이 이어지고 마침내 권율 장군이 이끄는 군단이 행주산성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이양복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지요. 이번 행주산성의 승리는 전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허나 주상께서는 이 승전보를 알지 못하신다. 우리와 주상전하의 진영 사이에 왜군들이 쫙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양복은 소년 장수들을 죽 둘러보았습니다. 스승님, 누군가가 왜군의 포위망을 뚫고 주상께 승리를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여세를 몰아 왜적을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말했다 막동아. 내 뜻도 이와 같다. 자, 그렇다면 누가 평안도에 계신 주상께 승전보를 전하겠느냐? 허나 장수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안도까지 가는 길에는 왜군이 겹겹이 포위망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뚫고 평안도로 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지요. 모두가 말이 없자 막동이가 다시 나섰습니다. 귀한 양반집 자제분들을 이런 위험한 임무에 투입할 수는 없지요.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군이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할 텐데 가능하겠느냐? 오직 목숨을 걸 뿐입니다. 막동이의 대답에 모두가 숙연해졌지요. 특히 다른 장수들은 막동이에게 고맙고 또 미안해하였답니다. 미안하이 막동이. 위험한 임무를 또 자네만 하게 되었군. 신경 쓸 것 없네. 자네들은 스승님을 잘 보필하여 조선의 승리를 가져다 주게나. 그리하여 막동이는 평안도를 향해 말을 달렸습니다. 평지에는 왜군들이 쫙 깔려 있었기에 힘들더라도 산길로 가야 했지요. 막동이가 험준한 소백산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산길 너머에서 왜군들의 사악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막동이는 조용히 소리를 따라갔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조선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왜군들이 웬 여인을 둘러싸고 희롱을 하고 있던 것이지요. 아니, 저런 쳐죽일 놈들. 여염집 아녀자를 함부로 희롱하다니. 막동이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피난을 가다 붙잡힌 것일까요? 여인은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지만 욕망에 눈이 돌아간 왜군들은 강제로 그녀의 옷을 찢고 있었지요. 여인이 어떻게든 뿌리치려 했지만 짐승 같은 왜적들은 비열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시은아 씨, 아씨를 구하지 못한 내가 또 여인을 위기에서 내버려둬야 하는가? 막동이는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었지만 여인이 짐승들에게 희롱당하는 모습에 시은 아씨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멈추어라. 어찌 사내들이 때를 지어 아녀자를 희롱하느냐? 막동이가 외쳤지만 왜군은 킬킬거리며 비웃을 뿐이었죠. 역시 조선의 여인네는 하나같이 야들야들하구나. 이제 너희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사양하겠느냐? 왜적들의 비열한 대답에 막동이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참지 못한 막동이가 단숨에 칼을 뽑아 한 놈을 내리쳤지요. 그 한 칼에 왜군은 목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너는 하나여, 우리는 열인데 감히 대적하느냐? 오늘 네 놈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네 놈들이 열이건 백이건 상관없다. 이양복의 제자 막동이가 모조리 베어주겠다. 막동이의 검과 왜군의 일본도가 챙챙챙 부딪혔습니다. 빛이 번쩍이고 비명소리와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왜군들은 수가 더 많았지만 이양복에게 검수를 배운 막동이를 당해내지는 못했지요. 막동이는 신들린 듯 칼을 휘둘러서 왜군들을 모조리 베어버렸답니다. 괜찮소? 정신 차리시오. 그제야 막동이는 여인을 부축했습니다. 왜군은 어찌 되었습니까? 모두 물러갔으니 걱정 마시오. 아, 감사합니다. 진정 천지신명의 도우심입니다. 이제 보니 여인은 눈이 초롱초롱하고 콧날이 오똑한 것이 아주 절색이었습니다. 올해 17인 막동이는 여인의 얼굴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여인은 자기 이름이 승혜이며 한양 박승지댁 여식이라고 밝혔지요.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전쟁통에 가족과 헤어져서 피난하다가 그만 왜군을 만났지 뭡니까? 그만해서 다행입니다. 아마 가족들도 나중에 꼭 만나실 겁니다.
막동이의 위로에 승혜는 안심이 되었는지 그제야 흑흑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구슬처럼 눈물을 흘리니 막동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요. 하여 승혜의 등을 쓸어내리며 위로를 하였지요. 그러자 승혜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와랑 막동이의 품에 안겼답니다. 막동이는 달큰한 여인의 향기에 정신이 그만 아찔했지요. 승혜아 씨,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저와 함께 평안도로 가면 왜군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아씨가 다 뭡니까? 이날 이 통의 가족을 모두 잃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가련한 여인일 뿐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잖습니까? 아, 제겐 장수님이 하늘입니다. 정절도 목숨도 잃겠거니 했을 때 장수님께서 구해주셨으니까요. 여인 혼자 위험한 산길을 걷게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 정막동은 무등은 끝에 그녀와 함께 평안도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가니 어느덧 땅거미가 깔리고 밤이 왔지요. 산속은 춥기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하여 막동이는 서둘러 모닥불을 피웠지요. 이 너른 산속에는 막동이와 승혜 둘뿐이었습니다. 날이 춥구려. 불편하지는 않으시오? 괜찮습니다. 모닥불에 비친 승혜의 얼굴은 무척이나 가련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얽히자 승혜는 막동이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막동이 장수님, 제겐 오직 장수님 뿐입니다. 승혜아 씨, 이제야 고백하건대 나는 노비의 자식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장수님을 저희 지아비로 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승혜의 손은 벌벌벌 떨리고 있었지요. 더 참지 못한 승혜는 막동이의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막동이도 승혜를 으스러지게 껴안았지요. 둘은 모닥불 옆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전쟁이 난리였지만 오늘 밤에는 오직 막동이와 승혜뿐이었죠. 그렇게 둘은 밤새도록 하늘의 별을 보았답니다. 다음 날도 둘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중간중간 무시무시한 왜군 병사들이 가로막았지만 막동이의 검을 당해내지는 못하였죠. 몇 번이나 위기가 있었지만 둘은 서로 돕고 또 힘을 합쳐 무사히 평안도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 그 무시무시한 포위망을 뚫고 평안도에 오다니 훌륭한 용사로구나. 오, 권율이 전투에서 이겼다고. 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막동이가 가져온 승전보의 주상은 크게 기뻐하였지요. 이제야 전쟁의 흐름이 조선으로 넘어온 것 같았습니다. 뛸 듯이 기뻐한 주상은 삼엄한 왜군의 감시를 뚫고 평안도에 온 막동이에게 큰 상을 내리기로 하였지요. 그래,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공로로 큰 상을 내리겠노라. 여봐라, 이제 노비였던 정막동은 더는 없다. 혁혁한 공을 세운 그를 면천하고 별사직 벼슬을 내리겠노라. 막동이는 벼슬을 얻어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상은 양반이 된 막동이에게 정충신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습니다. 이제 정충신은 고개를 들라. 그대는 앞으로도 조선의 승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도록 해라. 성은이 망극하오이다.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면천이라니요. 노비였던 막동이에게는 믿을 수 없는 큰 상이었죠. 막동이가 양반이 되었다는 소식에 스승 이양복은 물론 함께 공부한 벗들이 뛸 듯이 기뻐했지요. 역시 정충신이야. 그대야말로 양반이라는 신분이 어울리는 사람일세. 축하하네 정충신. 이제 그대는 명실공히 사대부일세. 별사 정충신은 조선 팔도에서 왜군과 맞서 승리를 거듭했지요. 마침내 정충신은 사령관 권율 장군, 스승 이양복과 함께 왜군을 조선에서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왜군까지 달아나고 조선에는 마침내 평화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충신을 비롯해 조선군은 기쁨에 휩싸였지요. 더 기쁜 소식은 죽은 줄 알았던 승혜의 아버지 박승지와 그 가족들이 모조리 돌아온 것입니다. 승혜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자네가 우리 딸을 구해준 장수인가? 참으로 고맙네. 얘기는 들었네. 승혜가 자네 말만 하더군. 듣던 대로 사내다운 대장보구먼.
박승지 내외는 정충신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면서 승예가 충신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 본래는 언제쯤 하면 좋겠는가? 네, 그것이. 정충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의 마음에는 시은 아씨가 있었거든요. 허나 시은 아씨는 벌써 오래전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게 되었지요. 하여 정충신은 고민 끝에 승예와 혼약을 맺었습니다. 오, 축하하네, 정충신. 어쩜 이리 경사스러운가? 내 진심으로 축하하네. 고맙네 이괄. 자네가 제일 먼저 올 줄 알았네. 의리하면 바로 나 이괄이지. 혼약에는 친후 이괄을 비롯해 스승 이양복과 전우들이 모두 참석했지요. 매우 기쁜 일이었지만 충신의 마음 한켠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시은아 씨,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라도 알면 좋으련만. 정충신은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시은 아씨를 영영 잃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하지만 승예와 혼례를 한 이상 그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요. 승혜아 씨, 이제는 더 이상 아씨라고 부를 수 없겠군요. 장군, 농이 과하십니다. 어느 아녀자가 조선 최고의 장군으로부터 마님이라 불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장군을 하늘이라 여기고 살겠습니다. 고맙소 마님, 아니 부인. 승혜와 정충신은 무척이나 금슬이 좋았습니다. 둘은 혼이 나여 박승지가 마련해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지요. 거기다 벼슬도 더 올라서 이제는 병마사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노비였던 충신에겐 꿈도 못 꿨을 출세였지요. 허나 충신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시은이가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시은아 씨. 이 막둥이는 아씨를 뵐 낯이 없습니다. 충신은 여전히 시은이가 그리웠지요. 달을 볼 때마다 충신은 시은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전쟁통에 사라진 시은이의 소식은 전혀 알 길이 없었지요. 무덤이라도 어딘지 알면 좋으련만. 어찌 아무런 소식도 없단 말인가. 한편 조선에는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났지만 이내 왜군이 다시 몰려와 정유재란이 일어났지요. 병마사가 된 정충신은 싸우고 또 싸워 조선을 지켜냈습니다. 몇 년의 전쟁이 더 이어진 끝에 간신히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지요. 그렇게 간신히 평화가 찾아오는 듯 하였지요. 허나 정충신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뭐라고? 이괄 그 친구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그게 정말인가? 정충신은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지요. 그동안 가장 믿었던 그의 버시자 전우인 이괄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건만 어찌하여 나 이괄을 이다지도 무시한단 말인가? 이등공신이라니 내 공로가 겨우 2등이란 말인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인조반정에서 큰 공을 세운 이괄 장군은 1등이 아닌 2등 공신이 되었다는 것에 경노하였지요. 그리하여 군사를 일으켜 한양성으로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뭐라고 또 졌단 말이냐? 정녕 이괄을 막을 자가 조선 팔도에 아무도 없느냐? 이 조선 땅에서 이괄을 막을 용사는 오직 정충신 장군뿐인 줄로 아래요. 그렇군 정충신. 여봐라. 어서 가서 정충신 장군을 불러오너라. 주상은 정충신을 불러 토벌대의 장군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신은 소중한 벗인 이괄에게 칼을 겨눠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지요. 친구에게 칼을 겨눠야 하다니.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허나 이괄을 막지 않으면 조선은 망하고 만다. 굳은 결심을 한 정충신은 마지막 병사들을 모아 이괄에게 대적하였답니다. 이윽고 양측의 군대는 한성을 앞에 두고 마주했습니다. 북방의 사나운 군사를 이끌고 온 이괄의 군대는 정충신보다 2배는 더 많았지요. 정충신, 항복하면 더 높은 벼슬자리를 주겠다. 우리의 예청을 잊지 말게. 닥쳐라. 역적의 말은 듣지 않는다. 상감을 능멸하고 나라를 저버린 그대가 어찌 내 벗이란 말인가. 그렇군. 자네 뜻이 그렇다면 전쟁으로 승패를 가릴 수밖에. 이윽고 무서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괄의 군대가 정충신의 군대를 사정없이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정충신은 이양복 선생으로부터 배운 병법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역시 용맹하구나 이괄. 허나 전쟁은 힘보다도 머리를 써야 하는 법. 마침 바람이 이괄의 군대를 향해 불고 있었지요. 이에 정충신은 한성의 시장에서 사온 수백 근의 고춧가루를 단숨에 퍼뜨렸습니다. 매운 고춧가루에 눈을 뜰 수 없었던 이괄의 병사들은 하나 둘 정충신 앞에 쓰러졌습니다. 항복하라 이괄. 이런 얕은 수를 쓰다니. 내 이놈들 덤벼라. 이괄이 여기 있다. 허나 일당백의 이괄은 혼자서 정충신의 군대를 몰아붙였지요. 그 기세가 어찌나 사나운지 아무도 다가갈 수 없었지요. 관군 전체가 이괄 하나에게 점점 뒤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군. 이대로 두었다간 반란군이 다시 힘을 되찾고 말 것이다. 보다 못한 정충신이 이괄 앞에 나섰습니다. 이괄, 그만 포기하고 내 칼을 받아라. 정충신, 너를 쓰러뜨리고 조선을 무너뜨리겠다. 정충신과 이괄은 결국 마주하게 되었지요. 한때 친구였던 둘은 마치 원수처럼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칼날이 번뜩이고 고함 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가 천둥치듯 이어졌습니다. 이괄의 고함을 치며 돌격하고 정충신도 맞서서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번쩍 하고 맞부딪혔지요. 한참 만에 먼저 쓰러진 것은 이괄이었습니다. 마침내 정충신이 반란군 수개를 쓰러뜨린 것이지요. 이괄, 친구여, 잘 가게. 반란군 포로들은 끝도 없었습니다. 헌데 정충신은 포로를 검사하다 기겁을 하고 말았지요.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그렇게도 찾아 헤매던 시은이는 이괄에 첩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나를 모르겠어? 내가 바로 막동이여. 소시적 그대의 머슴이었던 정막동이란 말이여. 장군, 저는 반란수계의 첩으로 당신과 같은 이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은이는 처연하게 고개를 저었지요. 시은이는 임진왜란에 온 가족을 잃고 떠돌다 이괄에게 구해져 그 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시은이에게 무슨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 난리통의 양반집 여인이 목숨을 지키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지요. 시은이를 바라보는 정충신은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타깝도다. 하늘이시여, 어찌 우리에게 이런 운명을 주셨습니까? 정충신은 보고 싶었던 여인이 역도가 되었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반란분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이 조선의 법도였으니까요. 아니다. 시은이를 살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겠구나. 단단히 마음을 먹은 정충신은 상감마마 앞으로 나섰습니다. 상감은 반란을 진압한 정충신을 보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정장군, 큰 공을 세운 장군은 무슨 소원이든 좋으니 말해보라. 상감마마, 사실 저에게 청이 하나 있나이다. 정충신은 그 어떤 상도 마다한 채 오직 우이의 목숨을 살려주길 청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장군의 청을 내 어찌 거절할 수가 있겠는가. 알겠네. 정장군의 얼굴을 봐서 그 여인의 목숨은 살려주도록 하겠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마침내 시은이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요. 시은이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정충신의 연심에 그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옛날에도 당신은 저를 구해주었지요. 당신은 저를 구하기 위해 천지신명께서 내려주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아니요. 그대가 없었다면 내가 어찌 뼈를 깎는 노력을 할 수 있었겠소. 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요. 충신은 갈 곳이 없어진 시은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질고 착한 승혜는 정충신의 말을 듣고는 흔쾌히 시은이를 맞이하였답니다. 참으로 잘 아셨습니다. 소시적 인연을 어찌 쉽게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제 낭군이 사람을 내치는 그런 매정한 분이었다면 오히려 더 슬펐을 것입니다. 참으로 고맙소 부인. 부인 덕에 내 마음에도 마침내 평화가 찾아온 것 같소이다. 시은이도 그런 승혜의 덕에 감명에 마치 친언니처럼 따랐지요. 정충신은 그런 승혜와 시은이를 차별 안고 두루두루 사랑하였답니다. 셋이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보살폈기에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지요. 이후 정충신은 더욱 출세하여 벼슬이 부원수에 이르렀고
승혜와 시은 두 부인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정충 씨는 비록 노비라는 낮은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부단히 노력하여 크게 출세하였습니다. 우리도 현재의 불리한 상황에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 주세요.